안녕하세요. 저는 화목한 가정에 갑자기 등장한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한동안 골치 아팠던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저희 동서였는데요. 동서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연을 통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아빠는 제 친구들의 아빠에 비해 나이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빠 나이가 51세였으니 어느 정도였을지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번은 운동회 때 저희 부모님이 오셨는데 저희 반 친구 한 명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보니까 너네 아빠 완전 할아버지 같더라. 너네 아빠 나이가 벌써 50살도 넘었다며? 그럼 너 대학 가고 몇 년 있으면 환갑이겠네? 우리 아빠가 나이가 많은 게 어때서? 우리 아빠 너네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 대신에 훨씬 어른스럽고 존경할 점도 많은 분이시거든? 가끔씩 이렇게 저희 아빠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남부럽지 않은 정말 인고 부부였거든요. 집에서 TV를 볼 때도 두 분이서 항상 소파에 꼭 붙어서 앉아 계시고 싸우는 일도 거의 없이 서로 얼마나 사이가 좋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빠가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엄마에 비해 건강이 빨리 안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원래도 담배를 많이 피우셨는데 제가 대학생 땐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폐렴으로 입원까지 하신 적도 있었어요. 저희 큰아빠가 저 고등학생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족력도 있다 보니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모두 힘을 합쳐 아빠가 금연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아빠가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가 아빠한테서 담배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어? 아빠 몸에서 담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아빠, 설마 밖에서 또 몰래 담배 피우고 온 거 아니죠? 아니야. 아, 나 담배 안 피웠어. 아까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왔더니 숯불 냄새가 몸에 배어서 그래. 그래요? 진짜예요? 아무래도 이거 수상한데? 아빠 몰래 담배 피우다가 나한테 걸리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짓말하는 거면 지금이라도 자수해요. 진짜라니까. 아유, 내가 우리 딸 무서워서라도 절대 담배 안 피운다. 몰래 숨겨놓은 담배를 다 잘라버리던가 해야지 원. 뭐라고요? 담배를 몰래 숨겨놨어요? 그거 다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줘요. 결국 아빤 숨겨놓은 담배를 저한테 다 뺏기고 그걸 엄마가 가져다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가족끼리 외식을 했는데 아빠가 술을 드시고선 저희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만 딱 한 번 봐주라. 아빠가 딱 한 대만 피울게. 그러자 저희 큰오빠가 식당에 있던 사탕을 가져다 아빠한테 주더니 이러더라고요. 절대 안 돼요. 여태까지 잘 참고 있었는데 지금 한 번 무너지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대신에 이 사탕이나 드세요. 제가 이따가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 들러서 아예 사탕 몇 봉지 사다 드릴 테니까 앞으론 그거라도 갖고 다니면서 드시라고요. 아유, 누구 자식들인지 진짜 독하다, 독해. 그래도 나 오래오래 살라고 이러는 거니까 내가 우리 자식들 말 잘 들어야지. 그래, 내가 오늘은 이 사탕으로 한번 참아보마. 그렇게 온 가족의 노력 끝에 저희 아빤 금연에도 성공하시고 운동도 하시며 점점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어느 순간부턴 굳이 저희가 감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담배를 멀리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오빠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직장 상사 중에 저를 많이 챙겨주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면 차근차근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일이 익숙치 않아서 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일하면 같이 남아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수정 씨,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다 낯설고 어렵죠? 원래 처음엔 다 그렇게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나도 수정 씨 같은 기간을 겪어봐서 잘 아니까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요. 저보다 9살이 많은 그 대리님은 일도 정말 잘하고 성격도 좋았어요. 하루는 제가 업무 실수를 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저 대신 나서서 대표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수정 씨한테 업무를 가르쳐 주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잘 알려줬어야 하는데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 대신 나서주는 대리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느 순간부턴 저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대리님이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돼 다 같이 진급 파티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진급한 것도 아닌데 진심으로 너무 기쁘더라고요. 대리님, 아차, 이제 과장님이죠. 과장님, 진급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저도 과장님처럼 이 회사에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서 능력도 인정받고 싶어요. 저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실 거죠? 아유, 그럼. 우리 수정 씨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가르쳐 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진급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수정 씨랑 다른 직원분들이 다 내 옆에서 서포트를 잘해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늘 고긴 마음껏 먹어. 내가 진급 기념으로 아주 거하게 쏜다. 그날 축하 파티가 끝난 후 저는 방향이 같은 과장님과 또 같이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따라 너무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술김에 과장님한테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과장님도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직장 상사였던 과장님은 어느 순간 제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그 이후 저희들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만나며 어느 순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나이 차이는 9살이나 났지만 세대 차이가 느껴지기는커녕 오히려 어른스럽게 저한테 잘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보통 또래랑 만나는데 저는 부모님의 영향인지 몰라도 어른스러운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하고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자친구의 듬직한 모습에 저희 부모님이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빠는 허허 웃으시며 남자친구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직 우리 첫째랑 둘째도 결혼을 안 했는데 막내딸이 먼저 결혼을 한다고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래도 자네같이 든든한 사람이라면 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네. 그러니까 앞으로 둘이 서로 힘이 돼주면서 한번 잘 살아보게.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문제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25살이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 저희 가족들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오빠들보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형님, 형님 하면서 정말 잘 따르더군요. 큰형님, 요즘에 운동 많이 하신다더니 몸이 더 좋아지셨는데요. 아, 저도 시간 날 때 형님한테 운동 좀 배워야 될까 봐요. 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형님 소리 자꾸 들으니까 어색한데. 나 진짜 괜찮으니까 말 편하게 해요.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가 아무리 형님보다 나이가 많아도 형님이 저희 와이프 오빠시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도 엄연히 위아래가 있고 예의라는 게 있는데 제가 나이 좀 많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남편이 나이를 따지지 않고 예의 바르게 대하니까 저희 가족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도 저한테 무척이나 잘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집살이인커녕 오히려 저한테 따뜻한 말만 해주셨어요. 세아가 아직 친구들 중에 결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일찍 결혼해서 뭐 불편한 건 없고? 네? 제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그이도 저한테 엄청 다정하게 잘해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도련님까지 절 엄청 아껴주시잖아요. 이 정도면 저 진짜 복 받은 건데요. 복 받긴. 아니 너처럼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은 우리가 복 받은 거지. 우리가 너한테 바라는 건 우리 아들이랑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뿐이야. 그까지 살림 좀 못해도 되고 나랑 네 시애비한테 애처럼 막 어리광도 부려도 돼. 네가 우리 가족 되어준 것만으로도 기쁜데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저를 너무나도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는 8살 차이가 나고 저보단 1살 많은 시동생과도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시동생은 변호사가 꿈이라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 가끔씩 남편과 셋이서 만나 술을 마실 때도 있었어요. 형수님,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형수님이 저보다 1살 어리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니까요. 다들 우리 형 보고 능력자래요, 능력자. 9살이나 어린 와이프를 얻었잖아요. 에이, 우리 남편보단 제가 더 능력자죠. 이렇게 괜찮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어디 쉬운 건 줄 알아요? 네? 제가 봤을 땐 형수님이 훨씬 더 아까운 것 같은데요. 거 봐요. 이렇게 우리 형을 치켜 세워주는 것만 봐도 형수님만한 여자가 없다니까요. 하여튼 우리 형 땡 잡았네. 아주 땡 잡았어. 시동생이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은 껄껄 웃으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좋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어느덧 로스쿨을 졸업한 시동생이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한다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지내는 시동생이 걱정돼 가끔씩 반찬을 잔뜩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그걸 보고 남편이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보, 또 우리 경수 갖다 주려고 반찬 이렇게나 많이 한 거야? 그냥 내가 반찬 사 먹으라고 용돈 좀 주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해? 고생은 무슨, 우리 먹을 반찬 만드는 김에 조금 더 만드는 것뿐이야. 그리고 사 먹는 반찬이랑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이랑 같아? 안 그래도 혼자 사느라 집밥이 그리울 텐데 어머님은 멀리 사셔서 챙겨주시지도 못하잖아. 그래도 가까이 사는 내가 이 정도는 챙겨줘야지. 아휴, 하여튼 당신도 참 정성이다. 정성이야. 당신이 경수를 그렇게까지 챙겨주니까 내가 더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가끔씩은 남편이랑 같이 시동생을 보러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랑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시동생이 갑자기 코피를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테이블에 있던 휴지를 뽑아들었습니다. 도련님, 코피 나잖아요. 코피. 아휴,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무리해서 하길래 밥 먹다가 코피까지 흘려요. 어? 갑자기 왜 코피가 나지? 아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살도 쪽 빠졌구만. 도련님 공부하느라 바빠서 맨날 밥도 거르고 그러는 거죠? 밥도 잘 챙겨 먹고 쉴 땐 쉬기도 해야 체력 유지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죠. 아이, 형수님도 참. 제가 밥 자주 거르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하여간에 눈치도 참 빠르셔. 알았어요. 형수님 말대로 앞으로 밥도 잘 챙겨 먹고 쉬고 싶을 땐 좀 쉴게요. 안 그래도 형수님이 맛있는 반찬을 많이 갖다 주셔서 당분간은 배 든든하게 잘 먹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주 반찬을 챙겨다 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동생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내색은 안 하지만 시동생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고민 끝에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도련님 지금 사는 곳 있잖아. 방도 너무 좁고 혼자 있으면 쓸쓸할 텐데 가끔씩 쉬고 싶을 때마다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하는 건 어때? 우리 집에 남는 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이불 좀 갖다 놓고 편하게 쉴 수 있게 꾸며놓으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내가 맛있는 찌개라도 좀 끓여주면 도련님도 기운이 더 나지 않을까?
정말 그래도 돼? 당신이 그래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안 그래도 나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라 나한텐 아직 어린애 같은데 공부한다고 혼자 그렇게 있는 게 안쓰럽긴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방 하나를 간단하게 시동생 방으로 꾸며놓고 쉬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오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지내는 곳이 저희 집과 그렇게 멀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시동생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저희 집에 쉬러 오더군요. 그런데 빈손으로 오긴 또 미안했는지 올 때마다 자꾸 뭐라도 하나 사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과일 한 봉지를 사들고 왔길래 제가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말린 적도 있었어요. 도련님, 고시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자꾸 이런 걸 사와요. 다음부턴 그냥 몸만 가볍게 와요.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시동생한테도 변호사 시험이라는 문턱은 너무 높았나 봐요. 처음 시험을 봤을 때 한 번 떨어졌었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도 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시동생이 너무 속상해하길래 남편이랑 같이 찾아가 술을 사줬습니다. 시동생은 소주를 연달아 들이키더니 울먹이면서 이러더라고요. 형, 그리고 형수님, 저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제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떨어질 줄은 몰랐다고요. 당당하게 변호사 될 거라고 비싼 학비까지 내가면서 로스쿨 나왔는데 이러다가 결국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 못하면 저희 부모님한테 불효만 저지르는 거잖아요. 아휴, 변호사 되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아무나 다 변호사 되게요? 그래도 도련님은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꼭 합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고 다시 기운 내서 열심히 해봐요. 고마워요, 형수님. 형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형수님을 봐서라도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아무래도 마음이 나약했었나 봐요. 그 후 시동생은 여태까지 하던 것보다도 더 독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간 더 노력한 끝에 시동생은 드디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축하 파티도 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니 경사났네, 경사났어. 형수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가 별로 도와준 것도 없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꿈을 이루게 된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저 스스로 이룬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곁에서 묵묵하게 응원해 주시고 형이랑 형수님이 평소에 저를 엄청 챙겨주셨잖아요. 그 후 시동생은 당당하게 변호사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변호사가 된 시동생이 너무 멋있고 자랑스러웠어요. 시동생은 그렇게 번 돈으로 저희 집 식탁도 비싼 대리석 식탁으로 바꿔주고 오븐까지 되는 고급 전자레인지를 사주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밥을 얻어먹은 걸 보답하고 싶다면서요. 시동생이 사온 식탁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셨던 친정엄마가 보고 깜짝 놀라시기도 했어요. 어머, 이 식탁은 도대체 뭐니? 원래 너희 집 식탁 이거 아니었잖아. 아이고,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네. 아, 이거 우리 도련님이 선물로 사준 거야. 그동안 나랑 그이가 좀 챙겨줬다고 이 식탁이랑 전자레인지까지 사왔더라고요. 우리 도련님 진짜 착하지 않아요? 그러게, 아무리 도움을 받았어도 막상 잘 되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역시 우리 한서방 동생이라 그런지 참 인성이 좋은 사람이네. 어쩜 우리 사돈께서 아들들 이렇게 다 잘 키우셨을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부모님만 아들을 잘 키우셨나? 엄마랑 아빠도 자식 잘 키웠지 뭐. 안 그래요? 그거야 맞지. 나도 우리 아들 둘이랑 막내딸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키웠지.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말썽도 한 번 안 부리고 이렇게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잖아. 그렇게 저는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10년 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38살이 된 저희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처럼 직업이 변호사였고
나이는 저희 시동생과 동갑이었습니다. 예비 동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저희 부부도 갔었는데 참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변호사 중에서도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외도나 노름 같은 큰 문제도 있지만 사소한 의견 충돌 같은 걸로도 이혼하는 부부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결혼 생활만큼은 잘할 자신 있어요. 부부끼리 어떻게 지내야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우리 예비 둘째 며느리가 정말 똑 부러지는구나. 그래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결혼 생활도 현명하게 잘할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 우리 아들이랑 오순도순 잘 지내봐요. 그렇게 저희 시동생은 38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소한 일들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지 잘 알고 있다던 동선. 막상 결혼한 후에 그 말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더군요.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명절이라 다 같이 시댁에 모였는데 저랑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거실에서 TV만 보는 거예요. 저거 진짜 웃기다. 역시 명절 땐 TV에서 재밌는 게 많이 한다니까. 여보, 자꾸 정신 사납게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와서 이것 좀 봐봐. 진짜 웃겨 죽겠다니까. 여보, 나 지금 형이랑 같이 집안 정리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어머니랑 형수님도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계시잖아. 당신만 그렇게 소파에 앉아서 놀고 있을 거야? 내가 뭘. 난 원래 우리 집에서 명절 지낼 때도 손 하나 까딱 안 했었는데? 동서가 그렇게 얘기하자 저희 시어머니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얘 둘째야. 그래도 네 형님까지 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너도 조금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너 시집살이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만 놀고 있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라서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네 형님도 원래 이런 거 잘 못했었는데 조금씩 하면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넌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면 되는 거잖니. 그러자 동서는 혼자 궁시렁거리며 어쩔 수 없이 일을 돕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나자 동서가 자기 먹은 그릇 하나도 안 치우고 방으로 홀랑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동서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밥만 먹고 그렇게 쏙 들어가 버리는 게 어딨어. 내가 이거 다 치울 테니까 동서가 설거지 좀 해줘. 네? 설거지요? 아우, 저 설거지 같은 거 못해요. 그리고 아까 제 손톱 못 보셨어요? 저 네일아트 예쁘게 받아놔서 설거지 하다가 수세미에 긁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동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야?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은 물론이고 어머님이랑 아버님까지 각자 할 일 다 하고 계신데 왜 동서만 띵까띵까 놀려고 그래? 설거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괜히 손톱 핑계 대지 말고 설거지만 좀 도와줘. 그러자 동서는 또 투덜거리면서 억지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동서는 시댁에서 만날 때마다 자꾸 철없고 이기적인 행동만 하더군요. 한 번은 밥 먹고 저랑 동서랑 둘이서 가족들 마실 커피를 사러 나갔는데 커피숍에 도착해서도 동서가 또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휴, 시골 동네라 그런지 커피숍 인테리어도 너무 촌스럽고 커피도 딱 보니까 맛이 없어 보이네. 전 이런 싸구려 커피는 진짜 별로거든요. 형님은 커피 맛도 잘 모르죠? 그래, 나 커피 맛 잘 몰라. 커피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그래도 우리 시댁 식구들은 여기서 산 커피 다 좋아하셔. 그러니까 그만 투덜거리고 조용히 커피만 사서 가자고. 참나, 이런 데서 산 커피가 뭐가 맛있다고 다들 좋아한대요. 저 솔직히 어머님 댁 올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도 나오고 똑똑하신데 솔직히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딱 봐도 무식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말도 좀 안 통하는 것 같고 이런 커피 같은 거 하나도 뭐가 고급이고 뭐가 싸구려인지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동서, 지금 내 앞에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험담하는 거야? 원래 어머님이랑 아버님 세대에선 대학 나온 사람 드문 거 몰라? 아무리 대학은 안 나오셔도 두 분 다 자식들 훌륭하게 키우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제발 함부로 얘기하지 좀 마. 아니, 왜 형님이 저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솔직히 저 형님 때문에 기분 나쁠 때도 많았거든요. 나이도 저보다 한 살 어리면서 형님이란 이유로 꼬박꼬박 존댓말 쓰는 것도 짜증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는 반말해도 되죠? 아무리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라지만 그런 쓸데없는 호칭 같은 건 이제 없애버려도 되잖아요. 뭐라고? 동서 이제 보니까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무시하고 이제 나까지 무시하겠다는 거네.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 진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좀 봐. 됐어요. 그냥 형님 말대로 커피나 조용히 사서 가요. 그런데 그 이후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아버지 생신 모임을 어디서 할지 의논하려고 동서한테 전화를 했더니 동서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수정아, 무슨 일이야? 수정아? 동서, 지금 나한테 수정이라고 했어? 그랬는데 왜?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반말한다고 했잖아. 왜? 기분 나빠?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보다 나이도 한 살 많은데 언제까지 너한테 형님이라고 존댓말 쓸 수는 없잖아. 동서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 남편은 우리 오빠들보다 나이도 많은데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불러. 내가 동서보다 결혼도 훨씬 일찍 하고 우리 남편이 서방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어떻게 동서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 아주버님이 그렇게 하는 건 그 집 사정이지.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리고 설마 오늘 전화한 거 아버님 생신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지? 결혼하면 시댁 행사 며느리끼리 의논한다고 하던데 난 바빠서 그런 거 참여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아버님 생신은 한간 네가 알아서 정해.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직업이 변호사나 되니까 바빠서 아버님 생신 챙길 시간도 없겠지. 동선 바빠서 아주 좋겠네. 그럼 안 바쁜 내가 알아서 아버님 생신 챙길 테니까 동선 신경도 쓰지 마. 알았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이 일을 다 말했더니 남편이 시동생한테 전화해서 마누라 관리 똑바로 하라고 한바탕 쏟아붓더군요. 결국 시아버지 생신은 저희 부부가 알아서 준비를 했는데 동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만 비추고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이랑 시동생이 저랑 동서를 화해시킨답시고 넷이서 밥을 먹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기 싫었는데 하도 남편이랑 시동생이 부탁을 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거기 가서도 저한테 또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기 반찬 셀프잖아. 빨리 안 가져오고 뭐해? 그리고 고기도 막내 네가 구워야 되는 거 알지? 나이로는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쫄다곤데 당연히 네가 해야지. 그러자 시동생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선 동서한테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우리 형수님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리 형수님이 당신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도 우리 형 와이프고 내 형수님이야. 나이를 떠나서 당신이 형님이라고 불러야 될 사람이라고. 아, 당신까지 왜 이래? 아유, 진짜 이놈의 집구석 고지식해서 못 봐주겠네. 나 밥맛 떨어졌으니까 그냥 집에 갈래. 그러니까 셋이서 맛있게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동서는 그렇게 말하고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혼자 가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를 붙잡을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나가고 나자 시동생이 말없이 소주를 들이키더니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 결혼하기 전엔 그냥 똑 부러지는 여자인 줄 알았지. 저렇게 개념 없는 여자인 줄은 몰랐어요. 제발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답답해서 가슴까지 치며 얘기하는 시동생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 시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방님, 정말로 저런 동서랑 끝까지 살 자신 있어요? 서방님같이 착한 사람이 동서 성격 다 받아주면서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그래요. 둘 사이에 아직 애가 없으니까
이제 서방님도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야 돼요. 동서가 성격을 앞으로 고칠 수 있게 가족들이 다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 성격이 고쳐질지 안 고쳐질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방님이 끝까지 노력하면서 동서랑 같이 살 건지 아니면 서방님 자신을 위해 이제라도 둘이 헤어질 건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요. 제가 강력한 어조로 그렇게 얘기하자 시동생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수님 말이 다 맞아요. 정 못 참겠으면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옳은 선택이겠죠. 그런데요, 전 그래도 제가 선택한 여자니까 끝까지 믿어보고 싶어요. 저 사람 하는 행동은 예의 없고 이기적이지만 속마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좀 변할 수 있게 형이랑 형수님이 조금만 도와줘요. 네? 아휴, 서방님이 그렇게 선택했다면 당연히 저희가 도와야죠.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해 놓은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게 통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동안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서의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 놓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시동생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동서가 여태까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시동생한테 자세히 다 알려주고 앞으로 동서가 하는 행동들도 다 증거로 남기기로 했어요. 녹음할 수 있는 건 다 녹음하고 녹음을 하지 못한 건 제가 글로 자세히 써서 시동생한테 보냈죠. 그렇게 차곡차곡 동서의 행동들이 각종 자료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명절이라 또 시댁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동서는 또 혼자 빈둥거리다가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니까 전을 부치는 제 옆에 와서 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시하고 제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괜히 옆에서 전을 뒤적이면서 귓속말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수정아,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냐? 옛날처럼 여자가 경제력 없어서 살림만 하는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와서 일을 했다지만 난 직업이 변호사잖아, 변호사. 내가 하루에 버는 수입이 얼만데 아휴, 명절 때 구질구질하게 이런 거나 해야겠어?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건데 시집을 괜히 왔다니까. 시동생한테 한마디 듣는 건 싫은지 저한테만 몰래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저는 이번이 기회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큰 목소리로 시동생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잠깐 여기 좀 와보세요. 방금 동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 말에 시동생이 부엌으로 달려오자 동서가 제 팔을 잡아당기면서 놀란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어머머, 우리 그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설마 내가 방금 말한 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 맞는데? 서방님이 중요하게 뭘 좀 기록할 게 있거든. 서방님, 방금 전에 동서가 또 자긴 명절 때 구질구질하게 이런 일 할 사람 아니라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 거 그랬다는데 이것도 당연히 기록하셔야겠죠? 형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바로 기록하겠습니다. 시동생이 그렇게 말하며 가방에서 무슨 문서 뭉치를 꺼내더라고요. 거기에 펜으로 뭘 열심히 적자 동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걸 왜 기록을 하는 건데? 아, 이거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래. 그나저나 이쯤이면 자료도 충분히 모인 것 같은데 이제 당신한테 보여줘도 되겠다. 여기 이 문서 보이지? 이거랑 녹음 파일도 많이 있거든. 나 아는 사람이 마누라 때문에 힘들다는데 당신한테 이혼 소송 의뢰 좀 하고 싶어서. 당신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이런 건 잘 알 거 아니야.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고선 두꺼운 문서 뭉치를 동서한테 던져주고 동서가 저한테 막말을 하는 녹음까지 틀어버리더군요. 그러자 동서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거 언제 녹음했어? 이거 내가 수정이한테 말한 대화 내용이잖아. 끝까지 형수님한테 수정이라고 하네. 어때? 이혼 전문 변호사인 당신이 보기에 시댁 식구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여자랑 이혼하면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여태까지 이혼 사건 많이 맡았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이 맡았던 의뢰인들이랑 비교해서 어떤 것 같은데 충분히 이혼할 만한 것 같지? 아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내가 심하게 말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혼은 좀 아니잖아. 왜 위자료 얘기까지 들먹이냐고. 동서는 그렇게 말하고선 울먹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저희 시어머니가 나오셔서 크게 호통을 치셨어요. 둘째 너, 여태까지 나 안 보는 데서 네 형님한테 수정이라고 불렀니? 그동안 예의가 없어 보여서 내가 몇 번 따끔하게 혼냈더니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야.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콧대가 하늘을 찔러도 그렇지. 어딜 감히 형님한테 반말 찍찍 쓰면서 함부로 대해? 어머니, 전 그냥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어릴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라서 솔직히 집안일 같은 것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댁에 오면 형님이 자꾸 나서서 일을 하니까 저까지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얄미운 것도 있어서 그랬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 저랑 이혼하자고 이러는 거잖아요. 아직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혼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동서를 보고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동서를 붙잡고 차분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부부들이 사소한 걸로도 사이가 멀어지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결혼 생활 잘할 자신이 있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 동서 행동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걸로도 모자라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소홀히 하고 있잖아. 게다가 동서가 그렇게 행동하는 바람에 서방님도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이런데도 진짜로 동서 잘못을 모르겠어? 아니,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난 내가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단 말이야. 원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선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잖아. 난 내가 사건을 의뢰 맡으면서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될 줄을 몰랐어. 수정아, 나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러니까 네가 우리 식구들 좀 설득해 주라. 네가 우리 시댁에서 제일 예쁨 받는 사람이잖아. 뭐라고? 동서 지금 나한테 또 수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무래도 아직 정신 제대로 못 차렸네. 서방님, 동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냥 이혼 소송 진행하시죠. 맞다. 실수예요, 실수.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형님, 저 앞으로 나이 가지고 유세 부리지 않을게요. 괜히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보, 나 이제부터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잘해드리고 이기적으로 굴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아주라. 나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증거까지 모을 줄은 몰랐어. 그리고 아주버님, 그동안 형님한테 함부로 한 거 아주버님한테도 사과할게요. 생각해보니까 형님을 무시한 건 아주버님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동서가 그렇게 사과를 하자 저희 남편도 한숨을 푹 쉬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재수 씨, 저는요, 가족 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고 적골 떠나서 자기보다 윗사람한테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죠. 그렇다고 우리 와이프가 재수 씨한테 여태까지 갑질하거나 함부로 한 적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발 생각 고쳐먹고 똑바로 살아요. 재수 씨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에 한 번도 이런 분란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 우리 그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또 함부로 행동하면 이렇게 증거 수집하고 저 말고 다른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찾아갈지도 모르잖아요. 동서가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서럽게 흐느끼길래 저는 그런 동서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오늘 충격 많이 받았지?
평생 동안 함께 할 줄 알았던 서방님이 이혼을 운운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그런데 이건 다 서방님이 동서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라도 하면 동서가 자기 잘못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도 동서가 이렇게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정말 아프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는 가족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을 거지? 나한테도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을 거지? 당연하죠.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 또 그러면 이 손가락에 아예 장을 찢을게요. 저 우리 그이랑 이혼하기 싫어서라도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형님도 제가 많이 미우시겠지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그날 동서는 제 품에 안겨서 한참 동안이나 울더라고요. 그러자 시동생과 저희 남편은 옆에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희 시부모님도 앞으로는 서로서로 노력하자며 동서를 다독여 주시더군요. 그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인 동서의 직업을 활용해 똑같이 맞받아쳐준 저희의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답니다. 물론 그때만 반성하고 동서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성공이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서는 정말로 그 이후로 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 며칠 전이었는데 동서한테서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이번에 어머님 생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아버님 생신 때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요. 이번에도 좋은 식당 가서 외식하실 거죠? 어머, 동서가 웬일이야? 어머님 생신 챙긴다고 나한테 먼저 전화를 다 하고. 그럼 지난번엔 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이번엔 동서가 한번 알아볼래? 난 뭐든지 동서가 하자는 대로 할게. 정말요? 아, 그럼 제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위주로 맛집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예약까지 다 완벽하게 해놓을 테니까 형님은 그날 시간 맞춰서 식당으로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 이후에도 동서는 시댁에만 오면 눈치를 보느라 안절부절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다더니 아예 뭘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서가 곤란해할까봐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바쁘셨으니까 그거 밥상에다가 나르면 돼. 그리고 반찬도 접시에다가 먹을 만큼씩만 덜어놓으면 되고. 그런데 혹시 무슨 반찬을 꺼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꺼내놓을 테니까 동서가 접시에 담는 것만 좀 해줘. 우와, 형님, 혹시 독심술 쓰세요?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딱 아셨어요? 어머님 냉장고를 제가 함부로 건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아무것도 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참, 저 오늘은 밥 먹고 밥상도 치우고 설거지도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은 어머님이랑 같이 쉬세요. 어머, 동서 손톱 때문에 설거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었어? 저 이제 손톱 깔끔하거든요. 네일 아트를 너무 화려하게 하고 다녔더니 아이, 괜히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저희 의뢰인들한테도 신뢰를 별로 못 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부턴 그냥 깔끔하게 다듬기만 하기로 했어요. 동서는 그날 정말로 밥상도 치우고 설거지까지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전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저희 시댁 식구들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배달 음식을 시켰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직접 만든 것 같은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더라고요. 뭐야, 이거 설마 동서가 다 만든 거야? 이야, 동서 진짜 대단한데? 아, 솔직히 말하면 반찬 몇 갠 반찬 가게에서 산 거고 불고기랑 된장찌개만 제가 한 거예요. 근데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도 맛있게 드셔줄 거죠? 저는 불고기랑 된장찌개만이라도 직접 만든 동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댁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았을 거고 음식 하나도 절대 직접 만들지 않았을 거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동서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니 불고기는 너무 달고 된장찌개는 밍밍하더군요. 그래도 가족들 모두 동서의 정성을 생각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진
밥 한 그릇을 싹싹 비우시더니 동서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역시 내가 며느리들을 잘 뒀다니까. 거봐, 둘째 너도 하면 다 잘하지 않니? 네가 차려준 밥을 먹으니까 내가 아주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다. 아버님, 그게 정말이에요? 제가 먹어봤을 땐 별로 맛도 없는 것 같았는데 다들 맛있게 드셔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차려준 건데 당연히 맛있게 먹어야지. 오늘 이렇게 집에도 초대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저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한 집안의 아내와 며느리가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어릴 때 제가 뭘 말해도 저희 부모님은 항상 받아주기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가족들이 생겨서 제가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앞으로 가족들한테 뭐든지 많이 배울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님한테 제일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형님, 저 이제부터 살림하는 거나 음식하는 것도 많이 알려주세요. 저 혼자 해보려니까 잘 안 되네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밝게 웃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하지. 하나밖에 없는 내 동서인데 내가 뭔들 안 알려주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힘든 일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나한테 얘기해. 한시 집안 며느리들끼리 뭐든지 똘똘 뭉쳐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동서가 고맙다면서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동서는 예전에 개념 없던 행동을 전부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저랑 동서랑 아주 둘도 없이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이젠 더 이상 저희 시댁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동선 얼마 전에 임신도 했는데 나이가 벌써 40대 초반이다 보니 노산이라 걱정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가 걱정되어서 영양제랑 이것저것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어느새 80세가 되신 저희 아버지도 담배를 끊으신 이후 쭉 건강관리를 하신 덕분에 아직까지 큰 병 없이 정정하시답니다. 이제 저희 오빠들도 결혼을 해서 조카를 낳아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고 계세요. 얼마 전에 친정 식구들끼리 다 같이 모였는데 4명이나 되는 손주들한테 둘러싸여서 엄청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어쩜 이렇게 다들 예쁠까? 자, 이 할아비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다 같이 손잡고 요 앞에 슈퍼에 갔다 올까? 우와, 정말요? 그럼 저 아이스크림 골라도 돼요? 과자는요? 아이스크림이든 과자든 먹고 싶은 건 다 골라도 돼. 우리 손자들이 먹고 싶다는데 뭐든 못 사주겠어. 자,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손 꼭 잡고 이 할아비만 따라오거라. 비록 저희 동서 때문에 행복했던 저희 시댁에 잠시 먹구름이 끼었었지만 이제는 저희 시댁과 친정 모두 항상 웃음만 가득하답니다. 아무래도 저는 친정복, 시댁복 모두 다 있는 사람인가 봐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항상 가족들과 웃음이 넘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중에 저희 동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